자, 이번에는 퀴즈를 내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보실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자료 및 활동 추가를 먼저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퀴즈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퀴즈를 선택하셨으면 이런 화면이 퀴즈를 이제 설정하실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제목도 입력하실 수도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퀴즈를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여기 제목에는 교수님들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수시평가를 4번 봤기 때문에 1차 수시평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시작 일시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보게 할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면 뭐 40분, 50분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수시평가 10문제만 냈기 때문에 한 10분, 15분 이 정도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활성화를 클릭해 주시면 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환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로 내려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카테고리는 성적에 어디로 들어가게 할 거냐. 저는 이제 수시평가랑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출석 이 부분이 다 설정이 됐기 때문에 카테고리는 수시평가로 선택을 하면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퀴즈 서식에는 한 페이지당 문제 개수는 한 문제만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문제 이동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하겠다, 순서대로 이동하도록 하겠다. 이걸 이제 교수님들께서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새롭게 나와지는 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 방식에는 답안을 뒤섞겠다 이해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지선다면 5개가 다 뒤섞여서 나오기 때문에요. 이해로 하시고 응시 후 피드백 제공은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로 내려보시면 피드백 표시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러면 응시 내역, 점수, 나 응시 내역은 시험을 다 봤다, 제출했다 이런 내역이 보여지고요. 점수, 일반적인 피드백, 정답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교수님들께서 체크하시는 것을 학생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미체크 고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응시 내역을 체크를 하면 그 시험을 보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설정해둔 그 시간 동안에는 이미 제출을 다 완료했어도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있어서 아예 저는 여기도 체크를 아예 해제하고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교수님들께서 나는 문제 봐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설정에서는 이제 숨기기로 할 건지 보기로 할 건지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네, 숨기기로 하시면 학생들이 그 퀴즈 낸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없고요. 보기로 하시면 이제 그 제목이, 퀴즈 제목이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시간 줌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설정해둔 시간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이제 시험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열 수도 있어서 저는 아예 그냥 숨기기로 해둡니다. 그러면 퀴즈 제목은 보여지지 않고요. 저희가 볼 때도 좀 이렇게 희미하게 글자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다 끝났으면, 할 말이 다 끝났으면 이제 그때 제가 이걸 보기로 수정을 다시 해주고 학생들에게는 자, 지금부터 새로 고침하고 시험을 시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학생들이 자기 PC를 새로 고침해서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방식에 따라 보기로 하시든 아니면 숨기기로 하시든 이건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단의 맨 밑에 저장을 누르시면 퀴즈를 내기 위한 설정은 완료가 됩니다. 자, 설정이 완료되면 바로 이 화면이 뜹니다. 추가된 문제가 없습니다. 퀴즈 편집을 클릭하여 문제를 추가하세요. 이게 뜨면 그리고 하단에는 퀴즈 편집이라는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퀴즈 편집을 클릭하시면 이제 퀴즈를 내실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보여지는데요. 퀴즈 편집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최고 점수는 몇 점을 하겠다. 입력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섞어주겠다. 1, 2, 3, 4, 5 있으면 어떤 아이는 5, 3, 4, 5, 4, 3, 2, 1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문제를 섞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를 클릭하시면 이제 실제로 문제를 낼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보여집니다. 신규 문제 내실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기존에 내둔 게 하나도 없을 때는 신규 문제 선택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문제를 내둔 게 있다. 그러실 때는 문제은행으로부터를 선택하시면 과거에 제출하셨던, 출제하셨던 그 문제를 끌어와서 여기에 이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또는 선택하시면 되고 또는 랜덤으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게끔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다시 뜹니다. 선다형으로 할 건지, OX형으로 할 건지, 짝짝기형으로 할 건지, 주관식 단답형 할 건지, 수치형 할 건지, 서술형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뜹니다. 그러면 먼저 단답형, 선다형, 단답형으로 먼저 출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다형에 클릭을 하시고 밑에 추가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1차 수시평가 문제라고 제목을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1차 수시평가 카테고리로 들어가고요. 자, 이건 자동으로 뜹니다. 이제 문제 분류명에는 교수님들께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시평가 1번, 수시평가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문항의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주제에 따라서 교육 1번, 교육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에 따라서 번호를 설정하셔도 됩니다. 이건 자유롭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내용에는 문제를 직접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점수는 몇 점을 할 건지, 그 다음 정답 개수는 다답을 할 건지 단답을 할 건지, 지금 이제 단답형을 먼저 내보기로 했기 때문에 단답만 이걸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기 순서는 섞겠다. 그러면은 뭐 오지선다니까 5가지가 다 섞여져서 나올 수 있도록 학생들마다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기 순서 섞기를 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오지선다에서 답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정답을 입력하고 거기를 점수 반영 비율을 100%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지선다 중에 4개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적으시고 그 다음에 점수 반영 비율은 없다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이것만 그 1번을 선택한 아이 이 답을 선택한 아이만 점수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하단에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선다형이지만 다답형으로 내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단답만 허용하겠다. 거기에서 다답 허용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작년에 요거를 한번 내보는 걸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답이 3개입니다. 보건교육, 건강보호, 예방 이렇게 답이 3개인데 나머지는 이제 오지선다에서 2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3개가 답이기 때문에 3개 다 정답을 맞춰야지 지금 1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당 33.3%로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2개가 맞으면 뭐 66.6% 그러니까 3분의 2점을 받고 3개 다 맞아야지 3분의 3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 시험을 내보는 걸 또 방법을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이것도 좀 재미있는 방법이었고요. 자, 주관식으로 단답형을 내시고자 할 때는 거기는 주관식 단답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화면이 뜨고요. 그러면 문제 분류명에서는 문제 번호 적어주시면 되고 문제 내용 적으시고 점수 적으시고요. 똑같이 하단으로 가면은 이런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정답 이게 단답형이기 때문에 정답을 입력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적어도 하나의 답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빈칸으로 남겨진 답안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답 적고 이 반응 비율을 100%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수기로 수동으로 채점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셨으면 저장을 클릭하시면 단답형 주관식 문제까지 출제를 하시는 걸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는 신규 문제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문제은행으로부터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문제를 뭐 몇 문제 냈는데 전에 과거에 냈던 문제 중에서 좀 몇 개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은행으로부터 가져온다고 선택을 하시면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1차 수시평가에서 가져오겠다 또는 중간고사에서 가져오겠다 기말고사에서 가져오겠다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하위 범주의 질문도 보여주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질문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질문들 중에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가져오실 문항을 왼쪽에 체크박스 체크를 해주시면 그 문항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고 싶은 문항들을 다 체크를 하시고 선택한 문제를 퀴즈에 추가 이걸 클릭하시면 아까 기존에 만들었던 문항에 연결해서 이 문항들이 가져온 문항들이 연결해서 문항이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은행으로부터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 냈더니 이제 성적 항목 관리에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1차 수시평가가 여기 원래 자리는 여기 수시평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맨 위에 있죠. 이럴 때 이제 이 자리
본인의 자리를 보내주기 위한 이동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 수시평가 오른쪽에 쭉 가시면 여기 체크박스가 있죠. 그래서 이걸 체크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다음으로 선택 항목 옮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수시평가이기 때문에 여기 수시평가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제 자리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리 찾아서 가게 됩니다. 맨 위에 있던 게 이제 여기 수시평가 밑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1차 수시평가 문제를 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갔고요. 나중에 2차 수시평가 문제를 내면 또 이제 그것도 여기 밑에 이제 하나가 또 생기게 될 겁니다. 중간고사 퀴즈를 내셨으면 여기 중간고사 밑으로 이제 그 퀴즈가 보여지게 될 거고요.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해당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